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죠. 예정 배부액까지 이제 배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정 배부한 금액과 실제로 이후에 발생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떨 때는 과대고 어떨 때는 과소죠. 그 차이를 어떻게 실제 금액으로 맞출 것이냐에 대한 것을 이제 배부 차이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제였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한 금액이 실제로 발생된 금액보다 300만 원이 과대 배부돼 있었고 그러면 그 300만 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우리 예제에서는 매출원가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매출원가법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하면 배부 차이가 나와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안 나오겠죠. 실제로 발생된 금액을 그대로 실제 배부하니까요. 제조간접비에 의한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배부 차이라고 부르는데 적게 배부했을 때는 과소, 과대했을 때는 과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과소 배부는 어떻게 처리하고 과대 배부는 어떻게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예정 배부한 금액이 과소래요. 그러면 실제 발생된 금액은 100원인데요. 예정 배부한 금액이 80원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야 되죠? 20원만큼 증가를 시켜야 실제 발생된 금액과 일치하겠죠. 그래서 예정 배부한 금액에다가 차이나는 금액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산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180원을 예정 배부했는데 실제 금액이 100원일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80원을 차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대 배부했을 때는 배부 차이 나는 것만큼 차감해야 되는데 그 차감하거나 가산하거나 그것을 어디에서 할 거냐죠. 어디에서.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은 아이고야 매출 원가로 조정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비례 배분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 영업의 손익으로 떠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배부 차이가 발생하면 그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매출원가 조정법, 비례배분법, 영업의 손익법 세 가지가 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개 한 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 T자 계정 가지고 잠시 이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실제가 크고 예정이 작은 게 과소죠. 그러면 예정이 작다는 얘기는 예정 금액을 적게 배부했으니까 실제 발생된 금액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원가가 증가된다고 10원이든 20원이든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원가가 증대되는 영향을 내 의사결정에 미치겠지.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진 않은 거야. 원가가 감소되지 않고 원가가 그만큼 더 증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불리한 차이라고 부르고요. 과대 배부는 예정이 크기 때문에 원가를 그만큼 감소시켜. 그러니까 그만큼 유리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불러요. 요거를요. 우리 원가는 이렇게 T자 계정으로 얘를 이해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냥 빨리빨리 분석하면 되거든요. 분계도 별로 좋아 안 해. 분계를 제가 할 뿐이지. 사실은 T자 계정으로 이 차이가 나는 금액을 똑똑 뽑아가지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원가가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첫 번째 과소 배부는 이렇게 배부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정 배부는요. 실제가 먼저예요? 예정이 먼저예요? 예정 배부는요. 실제는 모르는 상태지. 그렇잖아. 예정은 미리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예정을 380을 한 거야 지금. 380이 왜 대변이 예정이냐면 여러분 이게 T자 계정의 흐름상 제공품 계정으로요. 제조간접비의 원가가 얼마가 갈지를 가지고 제공품으로 던지거든요. 자, 이것을 분계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제조간접비 있지도 않은 금액을 먼저 대변으로 반제를 해. 그치? 그리고 얘를 어디로 보내냐면 제공품 차변으로 보내는 거야. 그 금액이 380만 원이었던 거죠. 지난 영상에서 봤던 예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380만 원의 예정 배부액을 바로 제공품 계정에 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대변에 들어오는 금액이 예정 배부한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제조간접비 과대 배부도 제조간접비 T자 계정에
예정 배부한 금액이 3.8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분계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조간접비가 실제로 전력공사로부터 나온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38이 안 나오고 예를 들면 40이 나온 거지. 그럼 현금으로 이제 40을 냈겠죠? 그러면 이 전기요금은 그냥 전기요금으로 있어야 돼요? 제조간접비로 들어와야 돼? 제조간접비로 들어와야지. 나름의 혼자서 분계를 막 하거든. 그럼 전기요금 4.0이 사라지고 이게 4.0이라는 게 400만 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 해서. 그럼 전기요금이 사라지고 얘가 어디로 가요? 제조간접비로 드디어 실제로 생기는 거야. 자, 제조간접비 차변에 4.0이 언제 들어오냐? 기말에. 제조간접비 차변에 4.0이 제조간접비 T자 계정 차변에 실제 발생액 란에 들어오는 거야. 이 금액이 4.0이. 근데 이 4.0은 실제 발생된 금액은 400인데 내가 미리 예정 배부한 금액이 38이라면 나는 0.2만큼 적게 배부한 거죠. 여러분, 적게 배부했다는 얘기는 원래는 400이 제공품으로 갔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380만 갔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차이가 나는 거면 그냥 안 되지.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을 어떻게 해? 요 200만 원은 20만 원은 제조간접비 0.2만큼은 어딘가에 보내야 되죠. 그 어딘가에 보내야 되는 얘가 어디로 가느냐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얘를 무엇으로 분계할 것인가를 보는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 배부한 금액은 38이래. 미리 배부했어, 이렇게.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30인 거야. 그러면 적게 배부한 거죠. 많이 배부한 거죠. 그럼 많이 배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38 중에 30이니까 0.8은 어딘가에서 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요. 제조간접비 해당하는 금액 0.8만큼을 어디에서 뺄 거냐.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과소배분은 이쪽에 금액의 차이가 뜨게 돼 있고요. 과대배분은 이쪽에 뜨게 돼 있는데 요 T자 계정을 가지고 가끔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예정 배부할 때는요. 예정 배부는 먼저 배부한 거니까 대변에 들어가 있어. 근데 실제 금액이라고 비교해서 예정이 크면 과대배분은 이쪽에 해당하는 금액에 차이 나는 금액이 존재할 거고요. 실제가 크면 예정의 차이가 나는 금액이 이제 과소배부가 이쪽에 뜰 거야. T자 계정 가지고 이해하시라고 요거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과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 개씩 볼게요.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차이가 나면 조정해야 돼. 근데 그 조정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이제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이제 T자 계정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이미 이 제공품 계정이에요. 제공품 계정에 모든 기초 제공품 있었겠죠? 직접 재료비 있었겠죠? 직접 농업이 있었겠죠? 자, 지금까지 가짜 있어요? 다 진짜지, 그치? 부가했거나 전년도 기말이 넘어왔거나. 근데 문제는 요 제조간접비를 제공품 계정에다가 제조간접비를 미리 배부하는 예정 배부하고 정상원가 계산을 쓰는 기업들은 제조간접비를 예상하는 예정 배부액을 미리 배부하는 거야. 여기다가 예를 들면 제가 10만 원 해볼게요. 10만 원을 배부해서 미리 제공품을 마감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10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미리 배부한 예정 배부 요 10만 원을 가지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으로 이 10만 원을 실제처럼 예정 배부한 금액을 토대로 제품의 원가와 기말 제공품의 원가로 원가를 구분한 거죠. 그래서 기말을요, 예를 들어 20이라 하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80만 원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 80만 원은 어디로 들어가 있겠어? 여기 가 있겠지. 여기 갖고 기초가 예를 들어서 한 40이었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면 토탈 금액이 120이었을 것이고요. 얘가 원가가 막 2개가 들어왔어. 가가가. 에이, 오타가 싫은데. 이렇게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고 마감했겠지. 지금 뭘 가지고 마감한 거냐면 내가 예정 배부한 10만 원이 배부된 상태로 모든 걸 마감한 거야. 그리고 120만 원 중에
기말을 30으로 마감하고요. 그 나머지 금액을 매출 원가로 보낸 거지. 얼마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한 10만 원을 가지고 마감을 다 돌린 거야. 그래서 매출 원가도 마감됐고 기말 제품도 마감됐고요. 기말 제공품까지도 다 마감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딱 보니까 우리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한 금액이 실제 금액과 일치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실제로 발생된 금액은 많다고 해볼게요. 15만 원이었던 거지. 그러면 예정 배부를 어떻게 한 거야? 과소 배부한 거죠. 과소 배부했으면 실제 배부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이제 수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되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아? 나는 이미 10만 원으로 모든 걸 마감했는데 실제 배부되는 15만 원으로 다시 이 모든 T자 계정의 장부를 다시 싹 바꿔야 돼. 이미 의사결정한 정보들이 이제 틀어지겠죠? 자, 틀어지는데 배부 차이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 5만 원을 여기서 이제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 5만 원만큼 제조간접비가 증가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105만 원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야, 지금 5만 원 때문에 지금 난리 났다. 105만 원 됐어. 이때 이 5만 원의 차이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근데 두 번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요, 분배하고 멈추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 근데 여기로 그냥 있어? 아니면 다시 매출 원가랑 기말에 그대로 누적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5만 원이라고 하는 이 차이 나는 거 있죠. 배부 차이 5만 원. 이 5만 원이 기말 제공품의 20만 원의 일부를 요렇게 2부 요 안에다가 일부를 증가시켜 주어야 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증가시키고 끝나면 되는데 얘는 안 끝나.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가. 그리고 다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한 금액이 매출 원가와 기말로 배부되지. 그러면 결국은 이 5만 원이라는 배부 차이는 최종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 첫 번째, 기말 제공품 일부에 5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잔액에 영향을 미치고요. 선생님,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도 미치겠죠. 원래는 그런데요. 얘가 일로 가잖아. 자, 일로 가면 남아 있어요. 결국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매출 원가와 기말에 남아 있는 거야. 매출 원가랑 기말이 있는 거야. 그러면 기말 제품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매출 원가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제조간접비 5만 원은요. 그래서 1, 2, 3에 영향을 미쳐요.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그럼 이 5만 원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쪼갤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 자, 근데 해보니까 이래. 우리 회사는 기말은 거의 없고 다 팔렸어. 거의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마감하는 이유는 뭐죠? 매출 원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 팔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첫 번째, 야, 배부 차이 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여기에도 영향 미치고 여기에도 미치고 여기에도 미치는 거 알아. 아는데 그냥 5만 원 다른 거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자. 냅두고 이 5만 원만큼 그만큼 원가가 증가되면 되지. 과소 배부했으니까 이 5만 원만큼 어디로든지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나 5만 원 매출 원가에 집어넣어. 그래서 매출 원가를 얼마로 마감하냐면 매출 원가에다가 95만 원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매출 원가는 우리 계정 중에 뭐죠? 대표적인 비용이죠. 그럼 비용으로 잡겠다는 뜻이지. 근데 그 비용의 이름을 매출 원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첫 번째,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 하는 방식은요. 지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다른 계정으로 뭐 제공품이든 제품이든 어떤 계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오로지 매출원가라는 계정에서만 가감하는 방식으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자, 5만 원은 매출원가가 이 경우는 예정 배부를 과소 배부했었던 케이스라면 매출 원가에다가 5만 원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분계를 하면 매출 원가는 비용이고 비용에다가 증가시켜야 되니까 5만 원을 증가시키고 제조간접비 아까 그 배부 차이 나는 금액 중에 5만 원이 사라지면서 매출 원가 안에 5만 원을 포함시키면 되는 이러한 분계를 하면 되겠지? 5만 원이 증가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과소배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출원가 집어넣어. 끝. 근데 만약에 과대배부했으면 어떻게 해? 매출원가에서 까면 되지. 만약에 제가 이때 이 예정 배부한 금액이요. 실제 금액보다 많이 배부했던 거야. 그럼 많이 배부했으니까 마이너스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마이너스는 매출 원가에서 그냥 직접 마이너스 하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매출원가 조정법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인 거야. 기말은 10,000원밖에 없어. 얘는 그리고 기말 제품도 한 20,000원밖에 안 남았어. 매출원가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야. 그러면 기말 제공품에도 제조간접의 예정 배부한 금액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고 얘가 가서 여기하고 여기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 기말 제품에도 제조간접의 예정 배부한 금액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도 알고 매출 원가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경우는요. 10,000원과 20,000원, 500만 원 딱딱딱 비율 계산해 봐도요. 거의 90%가 다 어떻게 된 거야 결국에. 다 매출됐잖아. 그래서 제조간접의 예정 배부에 해당하는 차이 나는 금액을 야 이거 건드리지 마. 마감했잖아. 그냥 다 매출원가로 조정하자. 왜냐하면 제조간접의 배부 차이가 중요하지 않도록 아주 작거나 금액이 아주 작거나 또는 기말 재고 자산인 제공품과 제품의 이 10,000원과 20,000원의 금액이 크지 않으면 여기다가 굳이 뿌릴 정도까지 크게 의미가 없으면 그래서 제공품이나 제품에 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너무 작아 얘가 거의 막 95%가 다 매출된 원가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너무 작으니까 배부 차이 전액을 다른 계정 건드리지 말고 매출원가 하나만 가지고 가감하자. 자, 이 방식이 매출원가 조정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차이를 조정하게 되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요. 이 매출원가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이익이 나오는 거죠. 재무제표에서. 그럼 매출 원가로 조정하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매출 총 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지. 당기순이익은 뭐 당연한 거고. 전액 다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총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매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흐름이니까 전부 다 매출원가로 조정하자. 이유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나는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적고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금액도 너무 적어. 그럼 여기다가 영향 미치지 말고 다 매출원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자라고 하는 방식이 매출원가 조정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식은요. 이제 비례배분법이에요. 그럼 비례배분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예제를 가지고 한번 먼저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제조간접이 예정 배부했던 금액이 예를 들어 이제 10만 원이었어. 그리고 마감을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기말 제공품이 얼마냐면은 여기가 이제 10만 원이래. 그리고 기말 제품이 20만 원이고요. 20만 원. 그리고 매출 원가가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었던 거야. 이렇게. 선생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걸로 최종 종결되는 계정이 아니죠.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품으로 완성된 원가를 우리가 계산한 거야. 그러면 계산했으니까 뭐야? 결국은 제품에 가 있지. 아니면 팔렸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사라져. 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있다가 죽어요. 결국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매출 원가 아니면 기말 제품에 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제조간접의 예정 배부를 1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소배부했고요. 5만 원을 과소배부해서 5만 원을 증가시켜야 돼요. 자, 그때 5만 원을 증가시킨다는 뜻은 제조간접비 차이 나는 금액을 매출원가에 넣을 것이냐, 어디에 넣을 것이냐 이거란 말이야. 어디에다가 어디가 어떤 계정이 내 5만 원을 가져갈 것이냐 이건데요. 비례 배분은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그래 그러면 기말 제공품 너도 가져가. 두 번째 기말 제품 너도 가져가. 5만 원 차이가 나는 금액에 너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야. 너도 미쳐. 근데 너도 미쳤잖아. 비례 배분할 거야. 1번, 2번, 3번 다 가져가. 어떻게 가져가? 어떻게 가져가냐면 10만 원, 20만 원, 70, 토탈 100이죠. 100이죠. 자,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0%죠. 그러면 5만 원의 10%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5만 원의 20%지?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5만 원의 70%니까 5, 7에 35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마감하면 기말제공품은 이 5만 원 중에 5천 원까지 받아서 기말제공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말제공품은 10만 5천 원으로 마감하게 되고요. 기말제품은 21만 원으로 마감하게 되고요. 매출원가는 73만 5천 원으로 마감하게 돼서 이것을 분개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야, 그러면 제공품, 기말제공품 네가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10%니까 3개 더했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10%니까 10%에 해당하는 5만 원의 10%의 5천 원은 제공품에 집어넣을게. 만 원은 제품에 집어넣을게. 마지막 매출원가는 70%까지가 매출된 원가니까 매출원가는 5만 원 다 집어넣지 않고 3만 5천 원만 집어넣어 줄게. 그래서 비례 배분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내가 차이나는 원가를 너희들에게 뿌려줄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이게 완벽하죠. 왜냐면 제조간접비가 적든 많든 그 금액은 일부는 여기, 일부는 여기, 일부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때요? 아까 매출원가로 조정했을 때랑 비례배분했을 때랑 뭐가 조금 더 여러분이 봤을 때 오히려 더 정확도가 높아요. 얘가 높죠.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원가를 배분한다면 비례배분하는 게 맞지. 그치?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모두 다 고려하는 방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아까 매출원가는 이 5만 원이라는 금액을 전부 다 매출원가로 처리했잖아. 그럼 전부 다 매출원가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전액 다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지금 비례배분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만 처리하게 되죠? 3만 5천 원만. 나머지 두 개는 여전히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야?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지. 왜냐면 5천 원이라는 제조간접비가 전부 다 팔리는 데 사용된 원가는 아닐 거 아니야. 일부는 기말이 있을 거고 일부는 기말 제품에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지금 과소배부라는 전제 하에서 과소배부에서 원가를 여기도 이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배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갔을 때 이익이 과대계상될까? 비용이 작으면 과세계상되겠지, 그치? 비용이 작다는 것은 차이난 그 비용이 작게 인식한 금액만큼 자산 잡는 거잖아. 비용의 반대는 자산이잖아, 사실은. 비용 안 잡았어? 아, 난 자산으로 갈게. 자산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증가된 효과를 가져오겠지. 왜냐하면 비용을 감소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두 개 중에 얘가 더 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이고요. 얘는 이익을 극도로 감소시키는 방식이지. 방식을 얘기한다면 자, 근데 지금 얘기한 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소일 때 그래. 여러분, 과대 배부잖아요. 과대 배부면 비용이 그만큼 감소해요. 5만 원의 비용을 감소시켜. 그러면 오히려 이 경우는 이익이 더 과대 계상되겠지. 얘는 비용 3만 5천 원을 이익 비용에서 감소하니까 비용 감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익이 과대 계상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과소이냐 과대이냐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그럼 이거를 만약에 나 이것까지 다 외우고 싶다. 나는 미쳤다. 여기에 빠졌다. 다 외우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과소 과대를 둘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 과소만 외워요. 그러면요. 반대는 과대잖아. 끝. 그렇게 하면 되지. 제가 지금 과소 가지고 얘기했죠. 그럼 과대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알고 있던 과소의 반대. 그럼 되잖아. 분계를 싹 바꾸고 이익도 바뀌고 그러면 되겠지? 과소로 외웁시다. 이익이 과소는 원래 마감했던 원가가 조금씩 더 가져가는 거야. 원가를. 왜냐면 그만큼 더 증가시켜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게 비례배분법인데 지금 비례배분법은 저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얘기했냐면 총원가 기준법 가지고 한 거야. 총원가 기준법은 기말에 남아있는 전체 금액과 기말에 남아있는 전체 금액과 매출원가 전체 금액의 비례 배분 요 세 개 금액의 비율만큼을 제조간접비 차이나는 금액으로 뿌려버리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총원가 기준법이고요. 두 번째, 비례 배분 중에서 원가 요소법이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냥 느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제가 지금 10만 원으로 마감했는데 5만 원이 증가가 돼야 돼. 자, 5만 원 차이 나는 금액을 하고 싶어. 근데 잘 보면 기말 제공품이라고 하는 이 기말 제공품에는
무엇과 무엇의 원가 3요소가 존재하죠.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가 있지 않아? 그치? 그래서 기말이 10만 원이었던 거야. 이해? 그래서 기말이 10이었어. 그러면 기말 10만 원을 가지고 얘가 아까 기말이 제가 20이라고 그랬고 매출원가가 70이라고 했는데 이 10만 원은 그냥 10이 아니에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가 더해져서 기말이라고. 기말 제품도 마찬가지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가 더해져서 기말 제품 20이었던 거야. 매출원가는? 매출원가라는 게 그냥 매출원가인가? 제품이 있었고 팔려서 된 비용이죠. 그럼 제품의 원가만큼이 매출됐을 때 매출원가라는 이름의 비용인 거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가지고 매출원가라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잖아. 모든 원가는 이 금액 가지고 여기 다시 여기 세 개씩 움직이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는 총원가 기준 가지고 갔을 때는 이 5만 원이라는 배부 차이를 10만 원과 20만 원과 70만 원의 비례를 배분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야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지금 차이 나는 걸 조정하는 건 뭐야? 제조간접비잖아. 그러면 이 기말 제공품 안에 있는 제조간접비에 기말 제품 안에 있는 제조간접비에 매출원가 안에 있는 제조간접비의 비율을 가지고 배분하는 게 진짜 아니니? 근데 보니까 기말 제공품 10만 원 안에 제조간접비는 6만 원이었고 예를 들어 기말 제품 20만 원 안에 제조간접비는 예를 들어서 14만 원이었고 예를 들어 매출원가 안에 제조간접비가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이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6만 원과 14만 원과 50만 원 세 개를 더한 값은 70만 원이죠. 자, 70만 원 중에 6만 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5만 원의 일부를 여기다 가산시키고 70만 원 중에 14만 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5만 원 중에 일부를 여기에다가 배분하고 나머지를 제조간접비를 이 안에 50만 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배분하고 이렇게 딱딱딱 배분하는데 비례 배분은 하는 건데 총원가는 원가 요소별로 보지 않고요. 그냥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세 가지의 토탈 금액 가지고 총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했다면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차이 조정하는 이유는 제조간접비 때문이니까 제조간접비가 차지하고 있는 요 5만 원, 요 5만 원을 가지고 6만 원의 일부, 14만 원의 일부, 그리고 제조간접비 요 5만 원의 일부 하나, 둘, 셋 수로 비례 배분하자라고 하는 방식이요. 원가 요소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원가 요소하고 총원가 기준하고 굳이 한다면 무슨 방법이 더더더더 정확하겠어요? 얘가 정확하죠. 이 차이를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말 전체 금액 가지고 비례 배분하면 틀린 거잖아. 그치? 우리가 차이 나는 이유는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 때문은 아니니까. 그 방식이 원가 요소법이에요. 왜 이런 방식을 쓸까요? 뭐 계산하기 좋아서? 그거보단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기말 재고 자산인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 그리고 매출 원가 이 세 가지의 상대적인 비율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게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부 차이가 크거나 아니면 배부 차이를 각각에 배분하기 위한 이 각각의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면 비례 배분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겠지. 그것이 비례배분법이라는 방식이에요. 자,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 아래 거요. 총원가 기준법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라는 총액을 기준으로 비례배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배분에 왜곡이 될 수 있어. 원가 요소법보다. 그래서 원가 요소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총액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제조간접비의 비율을 가지고 배분 차이를 조정해. 총원가보다 정확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죠. 자, 두 번째가 비례배분법이었어요. 자, 그럼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조원가를 공부하잖아. 원가. 제조원가를 공부할 때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이 나오는 게 상당히 어색하죠. 어색하잖아, 사실. 다 제조원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영업의 손익권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10만 원 가지고 마감해서
얘 만들어지고 얘 만들어지고 얘 마감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기말 제품 마감하고 매출원가 다 마감했다? 다 마감했어. 그리고 다 보고까지 끝났어. 근데 과소배부해가지고 5만 원을 늘켜야 돼. 와, 근데 이런 일 많이 없거든요, 우리 회사. 근데 갑자기 이제 5만 원만큼 뭔가 예상이 잘못돼가지고 뭐 어떤 상황이 제조간접비가 실제로 발생되는 금액이 무슨 상황에 의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그리고 5만 원은 우리 회사 전체 규모상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야. 코딱지야. 근데 이 5만 원을 여기다가 5만 원을 넣겨. 그러면 얘 바뀌고 얘 바뀌고 얘 바뀌어. 아니면 두 번째. 에이, 기말 제품이나 기말 제공품을 건드리지 말고 매출 원가에 해서 조정하자라고 해도 매출 원가 자체를 건드리는 거잖아. 그럼 뭐가 달라져? 매출 총 이익이 달라져. 짜증나. 5만 원 때문에 이 짓을 하자? 아, 싫어. 그래서 세 번째 나온 방식은 뭐냐면, 야, 5만 원 차이나? 근데 건드리지 마. 냅둬. 그냥 건드리지 마. X하지 마. X하지 말고, 매출 원가도 그냥 둬. 건드리지 마. 그대로 둬.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둬. 그리고 이 5만 원 차이 나는 거 갖고 와. 갖고 와서 이렇게 처리해. 5만 원만큼 원가가 증가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비용 처리해. 그리고 이 비용 제조간접비의 그 차이 나는 그 5만 원 비용 처리하는데 매출 원가도 하지 마. 자산도 잡지 마. 그냥 너 영업외 비용으로 들어와. 그래서 영업외 비용으로 넣는 거예요. 이름은 만들고 싶은 대로 쓰면 돼. 이름은 없어요. 원가니까. 계정 과목은 없어. 그냥 영업외 비용 중에 네가 아무거나 써. 끝.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하자. 이유가 뭘까? 코딱지만큼 배부 차이가 너무 작아. 두 번째, 하등의 중요성이 떨어져. 이것 때문에 이미 마감한 금액들을 쥐흔들어 싫어. 두 번째, 제조간접비도 그냥 10만 원으로 내비둬. 건드리지 마. 그냥 이렇게 붕괴하고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 근데 매출원가라는 비용 처리하지 마. 매출 총이익 끝냈어. 건드리지 마. 그냥 영업외 비용으로 던져. 끝. 만약에 과대 배부였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게 영업의 손익인 거야. 자, 그래서 배부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면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했다면 전부 다 비용 처리하거나 전부 다 수익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매출원가 자체, 아니, 그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매출원가 자체도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단계 손익에만 그 차이 조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액의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매출 원가하고도 별 관계가 없다고 가정할 때 중요성이 떨어질 땐 바로 직접 900번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고 뒤로 가면 되겠구나. 배부 차이 조정하는 방식은 매출원가로 조정하자, 비례배분하자,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자. 지금 나와 있는 건 과소일 때 그리고 과대일 때 이렇게 분개가 돼 있는 거예요. 매출원가인데 과소래. 과소란 얘기는 미리 배부한 금액이 적으니까 그만큼 원가를 늘켜야지.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늘어나는 거야. 상대 계정은 뭐 그냥 간접비 죽으면 되고요. 만약에 과대다. 그럼 매출원가가 죽으면 돼. 얘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면 돼. 만약에 과소다. 비례배분인데 과소다. 그러면 매출 원가에만 늘키지 않고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의 일부에도 미치고 제공품에도 미치는 거죠. 세 가지. 반대가 되면 얘가 되는 거, 과대가 되는 거고. 자,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자. 전부 다 영업의 비용 처리. 반대면 영업의 수익. 왔다 갔다. 둘 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했을 때 전제를 과소배부했다는 전제로 깔고 과소배부했다는 전제를 깔면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 계상될까요? 그러면 얘 비용 잡았죠? 얘도 비용 잡았죠? 근데 얘는 얘만 비용 잡았죠. 두 개는 자산 잡았죠. 그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코딱지만큼 더 상대적으로 증가하겠지. 그치? 제조간접비 차이에 대한 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됐어요? 이 정도. 나머지는 반대. 과대는 반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대한 마지막까지 해서 개별원가 계산의 학습이 끝났고요. 우리가 예제 중에서 요 예제 있었죠. 300만 원에 과대 배부했을 때. 그럼 과대 배부를 매출원가로 조정하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매출원가 자체에서 마이너스를 일으키고
제조간접비에서 그만큼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걸 분계해서 잔액을 조정해 주면 되겠죠. 과대니까 미리 배부한 금액이 크니까 어떻게 해? 300을 까면 되지. 매출원가 비용이 감소될 수 있게. 요 회계 처리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원가는. 그리고 원가라는 게 문제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기보다 문제를 내려면 스펙터클해요. 범위는 넓고 내용은 뭐 계산 문제라고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다양하게 출제할 수 있는 거니까